그래서 일본은 역사 왜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을 침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침략하면은 너무 뻔뻔한, 안 그래도 뻔뻔하다지만 이번 제목이 뻔뻔한 일본이에요. 너무 뻔뻔하잖아. 근데 역사 왜곡을 해요.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해서 왕도, 그 정도 사실은 독살설이 더 커요. 왕도 죽이고 왕비도 죽이고 고종 저기 명성황후도 죽이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어른부터 아이까지 고문하고 죽이고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무슨 변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그냥 무조건 남의 집 쳐들어가 갖고 너 먹을 거 내놔, 안방 내놔, 거실 내놔, 주방 내놔, 니네들은 저쪽 방에서 자. 그러면 아니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느냐고. 니네들은 게을러서 그래 이놈들아. 우리가 부지런한 우리가 이 집 써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인구도 많아. 우리 집 좀 줘봐. 그래서 우리가 니네 쓰는 거야. 그리고 원래 이 집 니네 집 아니었어. 원래 우리 집이었어. 그게 바로 역사 왜곡이에요. 원래 우리 집이었어. 그 얘기가 역사 왜곡이에요. 예. 자, 조선사 편수회. 일제 총독부가 한 가장 큰 사업이 조선사 편수회라는 거예요. 조선 역사를 다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조선의 역사를 쓰는 게 아니고 일본의 시각으로 조선의 역사를 다시 쓴 거야. 여기에 참 많은 학자들이 정말로 거기에 우리가 뭐 일본 사람이 다 했겠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참여했지. 그 사람들이 바로 일제 잔재야. 친일이고. 그게 그 사람들이 없어져야지 제대로 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조선사 편수회. 일본 민족의 우위성을 입증하고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을 목적으로 발족된 기구예요. 이게 일제 한국 침략과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한국사를 왜곡하여 타율적이고 정체된 사대주의적 역사로 규정하는 활동을 주로 했던 탓에 식민사관을 퍼뜨린 일제기구라는 아주 부정. 그리고 제가 이 말뚝 박는 거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말뚝 그 전기 뺏어간다고 말뚝을 얼마나 많이 박았는지 몰라요. 여기 앞에 거슬갑산 여기 옥녀봉 꼭대기에도 내가 올라갔는데 말뚝이 박혀 있더라고. 거기 써 있어. 여기 말뚝, 철 말뚝, 쇠 말뚝. 뭐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 조선 사람, 일본 놈들이 이게 1890년서부터 말뚝을 받고 다니기 시작한 거야. 우리나라 전기 끊는다고. 근데 지금도 이걸 빼내는 우리나라 애국자가 있어. 빼내도 몰래 또 와서 또 한다는 거예요. 몰래 또. 전기를 뺏어 간다고. 그러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정말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해야지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 자손들한테 행복하게 물려주지. 또 안방, 건너방 다 거실 다 뺏기고 쪽방에서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대, 70대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돈만 벌어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임나인볼 일본 부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세기에서부터 4세기까지 백제, 신라, 가야, 특별히 가야의 임나라는 일본이 여기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2세기에서부터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우리가 여기를 다스렸지 니네 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고구려는 한서 4군이라고 한나라가 해갖고 여기다 4군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자 넘겨봐. 한사군 많이 들었어. 진번, 임둔, 낙랑, 한도, 요동, 서군 이렇게 있는데 일본 애들은 낙랑, 조선, 진번, 임둔, 현도, 옥저 여기가 중국 사람들이 4군을 설치해갖고 통치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북쪽은 중국이 통치하고 남쪽은 일본이 통치했으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원래 없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1910년 만에 다시 찾으러 온 거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가 없는데 무슨 독립을 할 거냐. 원래 우리 통치받던 종족들이니까 우리 통치 계속 받아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임나 일본 부설이야. 기가 막힌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6세기까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백제가 일본한테 불교도 전해주고 한자도 전해주고 공자, 맹자도 가르쳐주고 그래갖고 또 거기서 유학을 와갖고 우리나라 불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지금 불교가 절이 7만 5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 영향 때문이냐면
백제 영향 때문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백제가 망할 때 백제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뭐 일왕이 내가 백제 몇 대 후손이라고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참 웃기죠.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든. 어쨌든 근초고 왕 때 아직기 왕인 등은 처음으로 천자문, 노노 전하고 후진적인 일본으로 하여금 한자, 유교 문명권에 들게 해요. 백제가 여기 다 전해줘갖고. 성왕 때인 552년은 불경과 불상을 보낸 것이 오늘날 불교의 시작이었어요. 이 이른바 일본 문화의 양대 지주는 백제 문화를 옮긴 거예요. 예, 이 야마토 정권, 이때 다 백제가 전해준 거죠. 그런데 백제는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거를 주장을 해갖고 우리가 니네들 다스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910년에 우리가 니네들 다스리는 건 원래 다스렸던 거니까 원래대로 돌아간 거다. 그리고 북쪽은 진번, 임둔, 낭랑 이런 것이 요동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여기에 있었다. 요렇게 역사를 왜곡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이 한민족이라는 건 없는 거다. 고조선이라는 건 없는 거고 거기엔 문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다 통치해줘갖고 니네들이 그렇게 된 거다. 이게 이 역사 왜곡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하다못해 이제 독도는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죠.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이제 제7광구. 요게 이제 제7광구인데 이거 참 애매해요. 여기에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제주도에서부터 연결이 쫙 돼갖고 여기 바다가 끊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땅이냐 우리 땅이냐 요 바다가 이게 중국 땅이냐 셋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육지 하나 가지고 뭐 네 땅이냐 내 땅이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바다에 묻힌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묻힌 석유보다 10배인가 뭐 100배가 많다네. 내가 그 정확한 그 통계는 여기 밑에다 넘겨줄 테니까.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대단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쪽에서 개발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일본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땅만 지킬 게 아니라 바다도 우리 거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1965년 6월 20일 한일협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갈등의 원인이야. 일본하고 우리하고 갈등의 원인이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 정권을 잡고 나서 보니까 경제 발전은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우리 36년 동안 침략한 일본한테 니네들 우리 거 침략한 거 내놔라라고 한 게 한일협정이야. 근데 이승만 대통령만 해도 그때 당시에 30억 달러를 니네들 내놓으라고 그러다가 뭐 계속 협정이 깨져요. 근데 1965년 김종필, 지금 돌아가신 김종필 총리였죠. 가갖고 협정을 맺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약탈한 거, 강제징용한 거, 성노예한 거 이거 전부 다 그냥 독립 사과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협정서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3억 달러는 유상으로 주고 2억 달러는 유상, 니네들이 갚아야 돼. 이자도 갚고. 그 다음에 1억 달러는 민간이 하고 그 나중에 2억 달러를 더 꽂아갖고 총 8억 달러가 우리나라로 넘어와요. 그런데 그게 36년 동안 내가 너희들 잡아 죽이고 독립군 죽이고 뭐 그다음에 이 성노예 위안부 데려다가 하루에 30명, 40명씩 상대하고 그다음에 그 악독한 조건 속에서 석탄 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무릎 꿇고 사죄한 게 아니고 니네들 이제 독립했으니까 축하금으로 줄게. 축하금으로 줄게. 독립 축하금으로 줄게. 그리고 여기 이제 배상하고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배상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정말 내가 네 엄마 정말 강간하고 딸 강간하고 아들 죽이고 이래갖고 정말로 미안해. 그걸 배상금이라고 그래. 보상은 뭐냐면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니까 그냥 보상해 줄게. 그걸 보상이라고 그래. 근데 얘네들은 지금까지는 배상금을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저지른 약탈, 강간, 살인, 뭐 관동 대지진 때 3만 명 정도를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도쿄에서. 그런 거 일체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우린 잘못한 적 없어,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축하금이야, 이거. 그래갖고 축하금으로 받은 거야. 탄 넘겨봐요. 1965년에 이미 보상이라고 그랬죠. 배상이 아니고 보상한 개인 청구권 이미 말소됐어. 강제징용자 정쟁 성노예 할머니는 한국 정부 보상이 됐기 때문에 불가역적이고 완전하게 다시는 묻지 않는 걸로. 성노예나 강제징용이나 뭐 그때 고문해갖고 죽은 사람에 일체 묻지 않는 걸로 3억 달러, 2억 달러, 1억 달러 줄 테니까 그렇게 서로 합의를 본 거야. 그런데 개인적인 청구권은 남아있는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나 성노예 할머니나 강제징용 끌려간 사람이나 아니 그때 돈 준다고 끌고 간 거 아니야. 근데 돈을 안 줬으니까 그 나라가 누구한테도 배상을 안 해줬어. 우리나라가 그 돈을 받아갖고 강제징용자한테 돈을 주거나 위안부 할머니한테 돈을 안 줬다니까요. 다 경제 발전하는데 그거 제일 가장 많이 한 게 그 돈 받아다가 포항제철 만드는 거예요. 그 돈 받아다 포항제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청구권이라는 건 살아있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개인 청구 이번에 대법원에서 재판이 떨어진 거야. 강제징용한 사람들 청구권 할 수 있고 미쯔비치 지금 그 자동차 회사 거 우리가 강제로 그 뭐 빨간 딱지 붙인다 그러잖아요. 강제로 그걸 우리가 이제 차압을 해갖고 나중에 이걸 현금화해갖고 강제징용한 분들한테 준다. 그래갖고 아베가 버릇을 고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 버릇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반성을 해야지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야지 행동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36년 동안 침략한 거에 대한 회개를 안 해. 반성을 안 해. 그냥 아예 몰라. 그 역사를 왜곡을 해버려. 그러니까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해. 그래서 어떤 야마모토 총리인가 오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한 사람이 사과를 원할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총리가 뭣도 모르고 신사참배를 했다가 막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막 들고 신사참배라는 게 뭐냐면은 1869년에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이 메이지 유신을 만들어 놓고 죽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로 야스쿠니라는 곳에 모시기 시작을 해요. 이 나라의 개국, 건국을 한 사람이라고 다시. 그러면서 다시 1970년도에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중요한 전범들을 거기다 다 합사를 해버려. 합사라는 게 합사라는 게 무슨 시신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명부에 적어 놓는 거야. 근데 그 야스쿠니 신사에 한 230만 명 정도가 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죽고 우리 조선인도 거기 2만 명인가 합사가 돼 있어. 끌려가 갖고 있는데 그래갖고 빨리 우리 조상님들 거기서 뺀다 그러니까 한 번 합사된 건 못 뺀다. 그리고 다른 합사된 사람들은 다 국가에서 보상금을 대주는데 조선인들한테는 안 줘요. 니네들은 조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빼줘라. 합사하면 된 건 안 돼. 그래서 내가 일본이 뻔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달래 뻔뻔한 게 아니고.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아베가 대한민국 버릇 고친다고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시키고 이제 독도는 이제 일본 땅이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우기고 이거 전쟁을 해서라도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895년 상황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러면서 1895년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5년 만에 나라를 빼앗긴 거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을 해갖고 15년 후에 이런 게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15년에는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해갖고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데 그때는 국민들이 세상 돌아가는지 몰랐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임금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 뭐 광화문에 모여갖고 데모하는 것도 몰랐고 저 서초동에 모여갖고 데모하는 것도 몰랐어. 몇몇밖에 몰랐어. 몇몇밖에. 근데 지금은 이 유튜브 다 인터넷 다 돼 있고 세계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그 얼마나 지금 좋은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100년 전 그 바보처럼 나라 빼앗겼을 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근데 지금 이제 아주 호되게 당하고 있죠, 우리한테. 네. 아베노믹스라는 게 있어요. 2013년. 일본에 이게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엔화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나라예요. 달러하고 엔화하고. 예. 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갖고 막 돈을 주면서 아베노믹 양적 완화. 그러니까 막 돈을 풀어갖고 공장한테도 돈 주고 막 사람한테도 돈 주고 쓰라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 확대하고 공격적인 성장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뭐 한 1%인가 1.5% 성장을 하다가 다시 지금 0%로 떨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아무리 그러니까 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플라자 미국 호텔에서 해요.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 니네들 경제권이 커지니까 엔화를 올려야 된다. 그래갖고 엔화가 갑자기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해. 돈은 많고 물건은 안 팔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빌딩 사고 건물 사고 뭐 사는데 돈을 다 쏟아놔. 그래갖고 막 집값이 막 한 4억, 5억 하던 게 막 10억, 20억까지 막 30억까지 올라버려. 그러다가 갑자기 경제가 확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6억 하던 건물들이 1억으로 떨어져. 그 여러분들 6억 하던 아파트가 1억으로 여러분들 떨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걸 회복하는데 아직도 회복을 못한 거야. 30년이 지나도 지금 회복을 해보려고 아베가 생 난리를 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노인들이 돈을 써야지. 돈을 안 쓰는데 또 애들이 태어났고 애들도 돈을 써야지 물건을 만들어갖고 팔아먹을 거 아니야. 물건 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한테 밀리지. 한국한테 밀리지.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지금 일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자기네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누구를 침략했느냐 하면 한반도를 침략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부채라는 건 GDP 안에 얼마만큼의 빚이 있느냐야. 근데 우리나라는 한 39%밖에 빚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700조 정도 빚이 있는데 일본은 빚이 얼마냐면 1경 2천조가 빚이야. 1경 2천조. 일본이 국가 예산이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국가 예산이 500조 정도 되죠. 일본은 한 1000조 정도 되는데 200조를 이자 갚는 데 써. 200조를 이자 갚는 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물건 안 사서 쓰지. 빚은 1경 2천조지. 국가 예산의 20%를 빚 갚는 데 쓰지. 이게 참 애매한 나라예요, 지금 일본. 그래서 일본이 막 텔레비 보면은 막 미쳐서 날뛰는 게 내 눈에 보여. 네, 봐요. 자, 샌프란시스코 광화 조약 이런 건 좀 알을 필요가 있는데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평화 조약을 해요. 배상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미얀마 몇몇 나라는 배상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합국에 참가해서 전쟁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연합국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배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었던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리고 요게 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이 프랑스가 독일한테 니네들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배상을 어마어마하게 때려요. 그러니까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배상 갚느냐고 막 나라 경제가 엉망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전쟁을 일으키긴 일으켰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우리 배상하지 말고 다시 이것들 요절 내자. 그래갖고 나타난 게 히틀러예요. 그래갖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야. 이걸 미국이 알고 야 이거 일본한테 배상을 잔뜩 물리면 이놈들이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배상 문제를 거의 없는 걸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경제도 약하지, 군사력도 약하지, 외교력도 없지, 거기다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연합국 자격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환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거죠. 내가 옛날에 그 삼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때 조선 500년이 어땠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내가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한 시간 반짜리인데 그거 나중에 삼껴안기라는 거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양반의 나라였고 왕의 나라였지 백성의 나라는 아니었어요. 요즘 우리 지금 백성들 정말 대단히 좋은 나라에서 사는 거죠. 예. 자, 1965년 한일 청구권 해방 이후 단절된 한국과 일본이 교류를 정상화한 협정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치욕적인 협정을 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방패로 삼아서 일본 애들은 우리는 너희들한테 배상해 줄 책임이 없다. 그냥 독립 축하금으로 줄게. 독립한 거 축하해. 아니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축하한다고. 축하금을 또 받은 우리들도 참 그게 지금까지도 원죄가 돼갖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까지도 서로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 우리는 배상받은 적이 없다. 근데 너희들은 배상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자, 협상 과정에서 피해 보상 문제는 청구권 사실상 배상이다. 일본은 그렇고 그리고 경제 협력 자금, 독립 축하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보다 일본 측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 우리도 보상을 해달라고 배상을 해달라고 그러지만 자기네들도 우리한테 보상할 권리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일본은 36년간 벌거숭이산을 푸르게 바꿔주고 철도를 건설하고 수전, 그러니까 전부 다 바다를 막아갖고 논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이런 것도 한국에 이익에 주었다. 일본 덕분에 이만큼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정치인들은. 예. 자, 사견으로 말하지만 내가 외교사 연구를 한 바 따르면 당시 일본이 조선에 가지 않았다면 이건 내가 몇 번 강의 때 얘기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쳐들어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안 들어갔으면 자기네들이. 그리고 일본이 재산을 불린 것은 조선 경제에도 도움이 됐다. 그래서 협상 전면 중단이다. 그래갖고 지금 서로 협상을 지금 그 외에도 망언들이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우리 성노의 할머니들도 원해서 온 거다. 자기네들이 원해서 몸 바친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일본 정치인도 많아요. 네, 넘겨봐요. 그래서 군사정권 6차 한일회담 결과 청구권 8억 달러, 우리는 5천만 달러밖에 못 준다. 한국의 청구권 요구에 대해서 일본은 증거나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이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일본 측의 법령 제도상 우리는 이게 한국에 배상 못 해준다고 지금도 우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아주 미묘한 식으로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거 없어. 우리가 힘이 세야 돼요. 우리가 반도체 못 만들고 지금 LNG선은 우리가 다 수주하잖아요. 지금 중국한테 보낸 것도 지금 다 우리한테도 일본은 아예 한 척도 수주를 못 해요. 한 척도 수주를 못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자,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보기에는 요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불매 운동도 잘하고 기술의 탈일본화, 이거 참 재미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일본을 무역 파트너로 생각을 했었어. 그래갖고 일본 애들이 기본 소재를 주면 우리는 그 기본 소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았어요. 그래서 가마우지 경제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를 가마우지. 뭐냐면 나도 그거 몇 번 봤는데 이 어부가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으면은 요 목을 잡아갖고 물고기를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마우지처럼 물고기를 잡고 요 고기는 누가 갖고 갔느냐면 일본이 갖고 갔던 거예요. 물건을 많이 팔면 팔수록 누구네 제품을 많이 팔아주는 거야? 일본 제품을 대신 많이 팔아줬던 거야. 그런데 그 기본 제품을 안 판다는 거예요. 우리 물건 못 만들게 하려고. 근데 우리 기술력이 없는 줄 알았더니 불화수소도 만들어내고 포토레지스트도 다
다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반도체 못 만들 줄 알았더니 떵떵거리고 잘 만들어내네. 그리고 일본 여행 한 달 안 오고 계속 올 줄 알았더니 점점 아예 한국 사람이 안 보이네. 거기다가 또 일본 안 가지, 물건 안 사지. 그러니까 저기 일본 그 무슨 맥주야, 아사히, 그래, 아사히 맥주. 예, 아사히 맥주 그거 아예 지난달에 6,000달러 팔았대. 600만 원어치. 보통 한 30억, 막 40억 팔았는데 600만 원어치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팔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대처를 너무너무 잘하고 정부도 잘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무엇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대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정말 원래는 한 2시간 일본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그러다가 이 14회까지 강의를 하게 됐어요. 14회까지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나도 일본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자신도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몰랐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모를 정도면은 내 주 고객층들은 더 몰랐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나하고 함께 이 정신세계를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신앙을 공유하는 내 구독자, 이제 유튜브가 지금 98,700명 되는데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10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이 구독자 10만 명 넘는 거는 웬만한 방송국보다 많아요. 웬만한 방송국보다. 라디오 방송보다 훨씬 많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매체야. 이제는 유튜브의 세상이에요. 유튜브의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함께 듣고 나도 지금도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저는 참 감사한 게 내가 신학생 때 이런 역사, 일본에 관련된 식민지 시절, 그 다음에 임진왜란, 또 백제 시대, 그리고 일본에 대한 소설도 참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쟁 일으키면서 막 부유하게 산 게 아니라 국민들은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거든. 그런 소설들이 참 많아. 그래서 그런 소설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일본이 우리만 뺏어가갖고 우리만 다 그냥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일본 국민 자체도 참 고통스러웠구나. 이 전쟁을 일으킨 이 전범들,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지정학적 위치를 이해하고 세계 정세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면 내일 지금 밥 먹을 것도 힘든데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알아서 뭐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먹을 만하고 시간도 많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나는 세계 정세를 알아야지 우리 자식들한테, 손자 아이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해줄 거 아니야.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더 해줄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교육이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딸 외워요. 그 외운 걸 엄마가 누구한테 얘기해 주냐면 자식한테 얘기해 줘. 그래서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애도 유대인 대우를 받아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 대우를 못 받아요. 그만큼 엄마가 중요한 거야. 엄마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좀 공부 좀 해갖고 일본이 우리한테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갖고 일본이 그동안 자기네들 손해본 거 우리 한반도를 밟아서 지금 저렇게 독도도 시비 걸고 수출 규제도 하고 화이트 리스트도 빼버리고 그런다고 그러더라. 일본은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태풍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주 지정학적으로 불안전해갖고 대륙 진출에 그게 아예 온 몸에 배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항상 바짝 차려야 된다. 애가 만약 아사히 맥주 있으면 너 이놈 정신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지금 어디서 아사히 맥주를 먹냐. 일본 옷 입으면 너 지금 일본 옷을 왜 입고 다니느냐. 여행 일본으로 가려면 너 일본으로 가지 말고 태국으로 가라. 필리핀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역사의식을 가지시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더 이게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이 이제 세계의 중심은
바로 한국하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세계의 중심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남은 피정 시간 뭐 오늘 달이 기가 막힐 거야. 집에 있지 말고 따뜻한 옷 입고 나가서 이렇게 달맞이 하는 저녁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